사람들은 정의가 눈이 가려져 있다고 말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의가 단순히 눈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납치당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헌법재판소 일부 판사들의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이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정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법의 지배, 법원의 공정성, 판사의 중립성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의를 수호해야 할 이들이 스스로 그 원칙을 배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비밀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어떻게 비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떻게 법과 정의를 조작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를 폭로할 것입니다. 공정성,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우선 헌법재판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의 판사들이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법률을 검토하고 사법 공정성을 감독하며 심지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법적으로 가장 유능하고 명예롭고 독립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오직 법과 민주주의의 원칙만을 수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왔던 걸까요? 최근 헌법재판소의 부패와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을 때 혐의에는 국가반역 및 중대한 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내란죄 혐의가 검토도 없이 삭제된 것입니다. 마치 풀코스 요리를 주문했는데 사이드 메뉴만 나오는 상황과 같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결정이었죠. 탄핵 심판의 핵심이 될 가장 중요한 혐의들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비교적 사소한 사안들 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작일까요? 법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뒤에서 조종하는 은밀한 사조직들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이 단체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논란의 조직을 계승한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닙니다. 판사, 변호사,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원하는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말 그대로 사법 카르텔처럼 운영되며 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법조계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법보다 정치가 우선되는 법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판결하는 판사들. 부패한 판사들, 그들의 실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몇 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영배. 야당 대표 이재명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의 과거 정치적 발언과 행적을 보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는 SNS에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지운다고 해서 그 속에 담긴 편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선. 판사로 재직하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뒤 몰래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사건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판결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판결과 직결된다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계선. 그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특정 정치 운동을 벌였는데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을까요? 정정미. 방송통신위원회 신임위원회 임명이 발표되자 몇 시간 만에 해임 결정을 내린 판사 중 한 명입니다. 그 결정의 법적 근거는 희박했고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판결 패턴을 보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명확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몇몇 판사의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법적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도로 승진하며 서로를 보호하며 법원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정치적 동맹과 협력하여 반격합니다. 부패의 고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명성 요구. 판사들의 결정은 대중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정치적 관계가 있다면 국민이 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 강화. 판사들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부패하거나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법 카르텔 해체. 법원은 특정 엘리트들의 것이 아닙니다. 비밀 네트워크를 해체해야 합니다. 공론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패한 현실을 알수록 그들이 이를 계속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정의를 원한다면, 공정성을 원한다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부패한 판사들이 숨어 있을 곳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원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